안녕하세요. 강미선입니다. 이번 시간은 분수에서의 핵심 개념 첫 번째, 비로서의 분수입니다. 그럼 비가 아닌 분수도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전체에 대한 부분으로서의 분수 개념도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비로서의 분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개념이 나눗셈의 목, 그래서 하나의 수로서의 분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비로서의 분수에 관한 내용을 좀 보다 좀 본격적으로 좀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내용이라는 거 먼저 염두에 두시고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를 한번 이렇게 궁리를 하시면서 이 강의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지금 핵심 개념 설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한번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기준에 대한 비교로서의 어떤 분수 표현에 대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와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비로소의 분수와 관련된 문제 해결하기입니다. 자, 기준에 대한 비교로서의 어떤 분수라고 보면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둑돌이나 이제 어떤 점 같은 게 있었는데 여기가 4개가 있습니다. 자,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하고 비교하는 어떤 상대로서 또 하나는 6개가 이렇게 있어요. 자, 뭐가 많습니까? 무슨 색깔의 바둑돌이 많습니까? 라고 하면 뭐 당연히 파란색 바둑돌이 많죠? 얼마나 많냐? 이런 문제 물어보는 거는 초등학교 1학년이나 유치원 문제가 될 것이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 대한 비교로서의 분수 개념이잖아요. 자, 표현은 어떻게 하나 한번 볼까요? 여기 첫 번째는 바둑돌이 4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4는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6개가 있죠. 4는 6의 얼마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4는 6의 얼마입니다. 이럴 때는 뭐가 기준이고 뭐가 비교일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 4는 6의라고 되어 있는데 4는 6의, 나는 너의 뭐 이런 말 있죠. 자, 그랬을 때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기준을 말을 합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기 때문에 6이 기준이 되는 거죠. 자, 6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6이 기준이 되고 보니까 4라고 하는 것은 기준보다는 작네요. 자, 4는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요만큼이 모자라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기준보다 작은데 그것을 분수를 표현한다면 기준하고 같지가 않기 때문에 1은 될 수가 없는 거고. 자, 보니까 기준이 6개가 있었고요. 기준이 6개가 있었고 비교가 되는, 자, 이 4는 여기에서는 비교인데 이 비교 대상은 4개밖에 없었으니까 4는 6의 6분의 4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6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이때 하나의 단위, 그러니까 단위를 1이라고 본 거죠. 단위를 1이라고 보면 하나씩 봤더니 전체가 6등분 되어 있을 때 그거랑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것은 4개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6분의 4가 됩니다. 6분의 4라고 이야기할 때는 단위가 뭐가 되는 거예요? 단위를 1로 본 거죠. 그러니까 1을 하나의 단위로 본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냐면 이때 이것을 2개씩 묶어요. 2개씩 묶어서 여기서 보면 자, 이 2개를 하나의 단위로 봤을 때는 여기에도 자, 이렇게 묶여지고요. 자, 여기에도 이렇게 묶여지겠죠? 그 다음에 4도 이렇게 묶여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묶여집니다. 자, 그러고 봤더니 이것은 전체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6을 2개씩 세 묶음으로 보니까 세 묶음에 대해서 2묶음밖에 되지 않더라. 이렇게도 되겠죠? 자, 그래서 4는 6의 6분의 4입니다. 또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3분의 2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3분의 2입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기준과 비교를 한번 바꾸어 볼까요? 자, 바꾸어서 보면 여기에서 6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6은 4의 얼마입니다. 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얼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때는 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4의 그랬으니까 4가 기준이 되는 거죠. 자, 이게 기준이에요. 그럼 기준하고 같았을 때는 1인데 기준보다 큽니다. 이만큼이 크네요. 자, 이만큼이 큰데 여기에서 맨 처음에 우리가 보았다시피 이 하나하나를 단위로 봤을 때는 4가 기준이 되는 거고 6은 4보다 2개가 더 많죠. 자, 이렇게 됐을 때 표현 어떻게 됩니까? 네, 여기에서는 하나하나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기준의 수가 4고 그 다음에 비교가 6개이기 때문에 4분의 6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아까 했었던 것처럼 2개를 묶어서 하나의 단위, 둘을 하나의 단위로 봤을 때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두 묶음이고 비교에 해당하는 것은 세 묶음이기 때문에 기준이 두 묶음일 때 비교 대상은 세 묶음이다. 그래서 2분의 3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답이 두 개가 될 수가 있는데 어떨 때는 하나만 답으로 치더라 이렇게 또 기억을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림을 잘 봐야 돼요. 교과서나 문제집에 제시된 그림이 뭐 시험지나 그런 데서 된 그림이 이렇게 두씩 묶여져 있다거나 그랬을 때는 이것을 하나의 단위로 세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다 흩어져 있다. 그랬을 때는 1을 하나의 단위로 세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4는 6에 6분의 4라고 말할 수도 있고 3분의 2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 6은 4에 4분의 6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2분의 3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거 알아보았는데요. 여기에서는 진분수가 나왔지만 기준이 비교보다 더 작아질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가분수가 나왔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6은 비교가 됐고요. 뭐 이런 상황뿐만 아니라 자 이건 우리가 한번 알아본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더 알아보면 이럴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주 긴 게 있었어요. 자, 이렇게 긴 띠에 이제 점이 이렇게 있는데 모두 몇 개냐면 네, 제가 다 세어보았어요. 24개입니다. 자, 24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몇 개가 됐냐면 이것은 15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네, 24는 15의 얼마입니다. 자, 얼마 또는 뭐 얼마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얼마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까? 15는 24의 몇 분의 몇, 뭐 또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자, 24는 15의 그랬는데 이때 기준이 15가 됐기 때문에 자, 15 이것이 기준이죠. 기준에 대한 비교인데 기준하고 비교를 봤더니 여기까지는 같은데 이만큼이 더 커요. 더 큰데 얼마가 더 크냐면 9가 더 크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수를 한번 쓸까요? 여기는 24개고 그 다음에 요만큼은 15개였습니다. 자, 그러면 9만큼이 더 큰데 여기서랑 똑같이 하나하나를 하나의 단위로 봤었을 때는 15가 기준이니까 기준보다는 더 큰데 이 기준이 15개의 묶음이 있었고 근데 비교 대상이 24개의 묶음이 있었으니까 15분의 24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더 이렇게 큰 단위로 묶어서 셀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 약수와 배수나 그런 거 할 때 또 하겠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때 이 공약수 사실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보면은 이 공약수로 서로 나누는 건데요. 여기서 이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이 좀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24가 있었고 그 다음에 9가 있었는데 더해서 우리가 여기 전체가 24고 여기 15에다 9만큼 더해지는 거잖아요. 이때 이 9가 이 차이인데 만약에 작은 수나 이 15라고 하는 수가 9의 배수이다. 9로 나눠 떨어진 경우에는 이거 하나의 단위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의 단위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 15가 9로 나눠 떨어지지 않죠. 자, 그러면 9를 더 작은 조각으로 한번 나누어 봅니다. 자, 9를 더 작은 조각으로 나누는데 둘씩 나눌 수는 없잖아요. 나눠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3개씩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3개씩 나누어서 보면 자, 3개씩 이렇게 나누어서 봤어요. 그랬더니 3개짜리 묶음이 3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 3개를 하나의 단위로 볼까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6, 7, 8 이렇게 됐네요. 3개씩 묶음이 24에는 전체 8개가 있습니다. 8개가 있고 15에는 3개씩 묶음이 몇 개가 있냐면 5개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3개짜리를 하나의 묶음으로 보면 전체 24라고 하는 것은 전체 몇 묶음이냐면 8묶음이고 15는 5묶음인데 지금 기준이 15였기 때문에 5묶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3개가 하나의 단위가 됐을 때 이야기죠. 5묶음에 대해서 24라고 하는 것은 8묶음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5분의 8이라고도 한다. 해서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두 번째에서는 15는 24의 그랬잖아요. 그럼 24의 그랬으니까 24가 기준이 됐는데 24를 기준으로 보니까 이 기준에 비해서는 못 미치기 때문에 이때는 1보다 작은 분수가 되겠죠.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24라고 하는 것을 하나씩
이 점 하나를 단위로 했었을 때는 전체 기준이 24개의 묶음이 되니까 24가 되고, 그 중에서 우리가 비교 대상이 15개의 묶음이기 때문에 24분의 15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3개씩 묶어서 이거 한 덩어리로 봤을 때는 아까 한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준이 8개의 묶음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비교 대상이 15는 3개짜리 5묶음이 되기 때문에 8분의 어떻게 되겠습니까? 5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다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그림으로 몇 개씩 묶어야 되는지가 다 이제 어떤 박스라든가 동그라미라든가 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았을 때도 표현을 하려면 이렇게 묶을 수가 있다는 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한 개씩 묶지 않고 한 개씩 묶거나 그다음에 2개씩 묶지 않고 3개씩 묶는 방법은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공약수잖아요. 24와 15의 공약수를 구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 차를 가지고 하는 게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차 24에서 15를 뺀 차가 9인데 9를 똑같이 몇 등분을 할 수가 있는지를 봐서 그걸로 나누게 되면은 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유클리드의 호재법이라고 부르는데요. 별로 말은 어려운데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차의 약수가 전체의 공약수가 될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자,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준에 대한 비교 내용을 알아보았는데, 이와 관련된 문제가 좀 약간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여기서 보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수의 20분의 7은 35입니다. 이 수의 10분의 8은 얼마입니까? 자, 여기에서 어떤 수의 20분의 7 그랬는데, 그럼 이 어떤 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준이 되는 거죠. 어떤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수에 대해서 20분의 7에 해당하는 크기가 35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20분의 7이라고 하는 게 분수인데 그것이 동시에 35를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20분의 7이면서 동시에 35다.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내용이. 자, 이런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고 궁금해도 하시는데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수가 이렇게 있었어요. 어떤 수가 있었는데 이 수에, 자, 이게 어떤 수입니다. 어떤 수인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쓸까요? 어떤 수. 자, 어떤 수에 20분의 7 그랬는데 그럼 전체가 몇 등분이 되냐면 20개, 20등분이 된 거죠. 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가 전체로 20개가 이렇게 등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20개가 등분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7칸에 해당하는 것이 얼마라고 그랬냐면 35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부분은, 자, 여기에 이 부분이 얼마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전체 20칸 중에 7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옆에는 20개 중에서, 그렇죠, 13개, 20분의 13이 되는데, 전체를 20등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 20분의 7이라고 하는 게 35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똑같은 크기를 보면서 이 어떤 수 자체를 여기 처음에서는 뭐라고 봤냐면 이 어떤 수를 1로 봤을 때죠. 1로 봤기 때문에 그것을 20등분하면 20분의 7, 뭐 20분의 13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 어떤 수를 이번에는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여기서 이 어떤 수가 1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수가 지금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하는 수인데 20분의 7에 해당하는 것이 얼마라고 되어 있었냐면 35라고 그랬죠. 여기서 20분의 7이 35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20분의 7에 해당하는 이 크기가 35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가 35가 되겠습니다. 자, 이만큼이 35라는 거죠. 20분의 7이면서 35. 그러면 여기서 7칸이 35니까 한 칸의 크기는 얼마가 되는지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20분의 7에 해당하는 것이 35다 이렇게 쓰고 다시 지웠습니다. 지우고 요만큼의 크기가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여기서는 35라고 나와 있죠. 요만큼의 크기가. 그럼 또 요만큼의 크기가 있을 거고 이제 전체 크기가 있겠는데 요 같은 길이 여기가 똑같다고 하는 게 중요하죠. 35가 됐는데 7칸이에요. 그렇다면 한 칸의 크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한 칸의 크기는 그렇죠. 5가 되겠죠. 5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자, 5가 20개가 있으니까 전체 크기는 얼마가 된다? 네, 100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 그 두 그림이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는 전체를 1로 봤었을 때 분수를 표현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떤 실제의 크기를 가졌을 때 그 실제 크기 사이의 관계를 똑같은 길이의 띠를 가지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좀 이해가 좀 쉽죠? 이걸 앞뒤로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앞면에는 20분의 7, 20분의 13을 쓰고 뒤에서는 20분의 7에 해당하는 것이 35 이렇게 써가지고 한 칸에 얼마가 될 것인가, 전체 칸에 얼마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알아볼까요? 여기에서 좀 비슷한 문제인데, 자, 한번 문제를 같이 읽어보면 어떤 리본에 8분의 5를, 자, 그 리본의 크기가 1m다 이런 말 없습니다. 1cm다 이런 말 없고요. 그냥 어떤 리본이 있었는데 어떤 리본의 8분의 5를 잘라내었더니 27cm가 남았습니다. 자,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8분의 5라는 분수가 나오면서 동시에 27이라고 하는 자연수가 나왔어요. 자, 27cm가 남았습니다. 이 리본의 처음 길이를 구하시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이 길이를 표현을 할 때, 한 번은 전체가 1인 분수를 표현을 하고 한 번은 실제 길이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전체 길이를 1로 봤어요. 1로 봤었을 때 잘라낸 길이가 여기 색칠한 부분이 잘라낸 건데 이게 얼마냐면 8분의 5라는 거죠. 자, 이 전체가 8분의 5입니다. 자, 이만큼이 8분의 5예요. 그럼 남은 건 얼마가 되는 거죠?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네, 8분의 3. 네, 강의 노트에 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8분의 5고 그다음에 8분의 3이죠. 전체가 1이니까. 그런데 지금 잘라내었을 때 남은 것이 이 부분이 잘라내었기 때문에 남은 부분은 이 부분일 텐데 이 부분이 길이가 지금 이게 똑같이 그려져 있는데 이 부분의 길이가 몇 cm라고 했냐면 27cm라고 했습니다. 자, 남은 길이가 여기가 27cm인 거예요. 요만큼이 27cm인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또 27cm에서 각 칸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27cm를 이렇게 바깥에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27cm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체 8등분한 것 중에서 5등분한 남은 조각이니까 3등분이잖아요. 이 3등분에 해당하는 것이 27cm라면 한 등분은 몇 cm냐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한테 굉장히 쉽죠. 자, 한 칸은 9cm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등분이었기 때문에 각 칸의 길이가 다 똑같겠죠? 그럼 전체가 8등분이었으니까 9가 8개만큼 있어서 전체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8, 9, 72. 그래서 여기는 72cm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기 이제 8분의 3이고요. 이와 같이 전체를 1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또 전체 길이, 실제 길이를 또 같은 길이만큼 해서 그림으로 그려서 비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가분수는 나오지 않고 진분수만 나왔는데 만약에 그냥 진분수만 나와 있을 때는 꼭 B라고 보지 않고 전체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분수꼴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서는 가분수는 전체에 대한 부분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에 대한 비교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도 알아보았는데요. 아이들이 어려워할 수 있다는 거, 분수가 나오면서 동시에 자연수가 나오는데 그게 같은 거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 이런 지도법에 대해서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아이하고 활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딱 이끌어져 와가지고 자연스럽게 술술술술 넘어갈까요? 자, 우리의 숙제는 아이를 직접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니까 네,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 되겠죠? 네, 이번에는 활동으로 개념 익히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활동으로 개념 익히기에서는 지금 방금 우리가 같이 알아본 내용에 대해서 아이하고 실제로 아이의 설명을 알아보고 또 조작을 하는 그런 활동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목은 네, 바둑돌 놀이입니다. 자, 네, 목적은 바둑돌 갖고 알까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목적은 무엇이냐면 B로서의 분수 개념을 알아보는 것이죠. 자, 여기서 설명하는 거. B로서의 분수 개념을 아이한테
익히도록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좀 궁금하시죠?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자, 함께 영상을 보실 텐데 영상이 좀 기니까 바쁘시면 좀 끊으셨다가 나중에 보셔도 되고요. 한번 이 기회에 아이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 민서 이거 한번 읽어볼까? 12는 20에 얼마인지 알아보시오. 야구공이 있네. 야구공이 몇 개가 있어요? 20개요. 20개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이걸 풀어보자. 여기서 20개, 바둑알을 20개 꺼내보세요. 자, 20개 맞아? 그러니까 지금 12는 20이 얼마인지 알아보려고 하는데 여기 20개가 있거든? 근데 먼저 질문이 뭐예요? 4는 20에 몇 분의 몇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줘야 되지? 4는 20에 몇 분의 몇입니다. 이건 알 수 있나? 그러면은 4개로 나누면요. 4개씩 5등분이네. 하면은요. 5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그렇지. 이게 전체죠. 5등분. 이게 전체지? 네. 전체인데 그거를 전체에서 5등분을 해가지고 다섯 등분을 해서 뒀을 때 4개가 그렇지. 이게 있으면 4는 20에서 같은 크기로 덩어리를 만들면 몇 덩어리가 나온다고? 20은 4씩 몇 덩어리? 4씩 5덩어리. 그러니까 4는 20에 몇 분의 몇이라고 말할 수 있어? 4는 20에 5분의 1. 그래, 5분의 1. 그 다음에 8은 4는 했고 8은 20에 8은 근데 8개씩 묶으면 얘가 8묶음이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줘야 돼? 어떻게 줘야 되지? 다시 아까 4씩 묶은 거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8은 이 묶음이 몇 덩어리니? 8은 이 묶음 8. 그러니까 지금 8이려면 묶음 하나를 해야 돼? 묶음 2개를 해야 돼? 2개. 2개를 해야 되잖아. 네. 그러면 묶음 하나는 전체 몇 분의 몇이야? 전체 4분의 1. 그래, 4분의 1이잖아. 4분의 2. 얘가 4분의 1이잖아요. 그쵸? 네. 얘가 4분의 1이고 얘도 뭐예요? 4분의 1. 1. 그래서 이거는 전체 4분의 1이야? 5분의 1이지. 큰일 날 뻔했네. 5분의 1이고요. 그리고 얘도 뭐예요? 5분의 1. 얘도 얼마니? 5분의 1. 얘도 5분의 1이지. 이 전체가 1이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생겼는데, 사실은 전체가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20개의 바둑알이 있었잖아. 여기서는 야구공이지만 20개가 있었어요. 그럼 이 전체가 1이었을 때 얘가 5분의 1인 것이 4개였다면, 전체가 20개일 때는 이 4개짜리는 20개의 5분의 1이었지. 8개는? 8개는 5분의 2. 그렇지. 얘는 5분의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12는 어떻게 되겠니? 5분의 3. 그렇지. 12는 5분의 3. 어렵지 않지? 네. 18은 20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래? 여기서 20은 똑같아요. 여기다 갖다 놓고. 18은 20에. 20에 안 묶어지는데, 지금? 이렇게 4묶음씩 하면은요. 여기까지 하면은 5분의 1. 4개가. 그 다음에 4개가 5분의 1. 5분의 2. 8개. 8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이게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 10분의 5,
그렇지. 10분의 뭐라고요? 9. 알겠어요? 네. 10cm는 25cm에 몇 분의 몇입니다니까 25cm가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자, 이걸로 한번 해보자. 여기에서 리본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직접 리본으로 만들지 뭐. 자, 이거를 그러니까 몇 cm라고 보냐면 그냥 25cm라고 생각하자. 25cm예요. 그러면은 대충 잡아가지고 여기가 5cm 그리고 여기가 10cm 여기가 15cm 여기가 20cm 그리고 여기 끝에가 25cm라고 보면 여기 또 시작이 있어야 되겠네. 여기가 0, 5, 10, 15, 20, 25 이렇게 있으면요. 25 여기를 하나, 둘, 셋, 넷, 5등분을 한 거잖아요. 5등분 해볼까요? 여기서 그냥 완전히 등분은 아닌데 우리 그냥 대충 하자. 그래, 그렇게 해서 5등분을 이렇게 했잖아요. 5등분 중에서 여기에 있으면은요, 여기 10까지 면은요 5분의 2예요. 요 길이는 이 전체를 5등분 한 것 중에 2개니까 5분의 얼마라고? 5분의 2. 그러면 15cm는? 15cm는 25cm에 5분의 3입니다. 5분의 3입니다. 20cm는? 20cm는 5분의 4입니다. 5분의 4입니다. 그러면 그래, 잘했어. 그 밑에 문제는? 40는 여기는 8분의 3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10분의 얼마라고요? 8분의 얼마라고요? 3, 15가. 그 다음에 25면? 여기까지니까? 5입니다. 8분의 5입니다. 어렵지 않지 않아도? 네. 여기에서 전체가 40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끝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40있는 거야. 40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여기서는 25cm였었지? 그럼 끝에가 뭐가 되는 거야? 25cm. 그렇게 하면 되겠지? 네. 네, 잘 보셨습니까? 교과서나 문제집을 보면 묶음이 잘 나누어져 있습니다. 잘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좀 눈치가 빠른 학생들은 답을 쉽게 말을 하는데요. 만약에 그런 묶음이 나누어져 있지 않았을 때 아이도 잘 할 수 있을까 좀 궁금한 상황이죠. 아이가 실제로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그림에서 묶음이 나와져 있는 걸 무시하고 직접 아이가 묶어보게 하는 그런 활동을 소개한 건데요. 자, 여기에서 나온 활동 순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는 지금 문제가 뭐였었냐면 12는 20의 몇 분의 몇입니다. 이것이었습니다. 12는 20의 얼마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8은 20의 몇 분의 몇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었었고요. 이것은 바둑돌로 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리본을 잘랐습니다. 자, 리본에서는 15는 25의 몇 분의 몇입니다. 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12하고 20의 차가 얼마냐면 차가 8이죠. 자, 차가 8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만약에 8이라고 하는 덩어리로 12와 20이 나누어 떨어지면 8로 묶으면 돼요. 근데 묶어지지 않잖아요. 8이 10의 약수도 아니고 20의 약수도 아니기 때문에 약수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도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8을 4씩 잘라서 보니까 4로는 되네요. 4로도 되고 그 다음에 또 2로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해서 여기에서 이제 아이가 그렇게 몇씩 묶어야지 이거 될까라고 하는 알아가는 과정을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20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4씩 묶었었는데 4씩 묶어서 이제 한 묶음이 5분의 1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18입니다. 18은 지금 4씩 묶어서는 안 돼요. 18하고 20의 차이는 얼마냐면 2이기 때문에 이건 2씩 묶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만약에 이 18이라고 하는 수가 예를 들어서 뭐 17과 뭐라고 할까요? 19라고 하면 2씩 차이가 나지만 17은 2로 나눠 떨어지지 않고 19도 2로 나눠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1밖에 안 되는 거죠. 하나씩 우리가 하나를 하나의 묶음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분수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다행히 2로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2로 묶어서 전체 뭐 10분의 9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하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좀 생각을 잘 하게 되어서 15하고 25의 차이가 10인데 이것을 몇씩 잘랐냐면 5cm씩 잘라가지고 그것을 분수로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아이가 그 순간에서는 답을 말을 하지만 그것이 문제나 이런 쪽에서 많은 힌트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안다라고 하면 그 힌트가 사라졌을 때는 아이가 그냥 벌판에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연습을 할 때 좀 벌판을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그 순간을 좀 이렇게 이겨내면서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잘 정리가 된 뭐 그림에서 많은 힌트가 주는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쉽게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소개한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네, 아이들 지도하시는데 좀 많은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활동으로 개념 익히기 알아보았고요. 자, 다음으로는 오답 분석과 설명하기입니다. 자, 여기에 오답 분석과 설명하기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나와 있는데 자, 문제를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구니 안에 사과와 굴이 합하여 48개가 들어있습니다. 이 바구니 안에 들어있는 사과의 개수가 귤의 5분의 3이라면 사과와 굴은 각각 몇 개씩 있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여기 문제가 뭐냐면 바구니 안에 들어있는 사과의 개수가 귤의 5분의 3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5분의 3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5등분한 것 중에 3이 아니라 뭐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과는 귤의 5분의 3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B로서의 분수 개념이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잘 문제를 안 읽는 어린이들은 어떻게 해요? 5분의 3, 그러니까 48을 5로 나누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아서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48이 아니라 5로 나눠 떨어진 어떤 수가 나오게 되면 또 그냥 대충 그렇게 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흔히 나오는 오답은 48에 5분의 3을 구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뭐 소수가 나오는데 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자, 아니면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48 전체에 대해서 5로 나누려고 하는 어떤 행위를 하는 거죠. 자, 그 어린이는 왜 그런 거예요? 문제를 잘 안 읽었죠. 문제를 잘 안 읽어서 전체 사과와 귤을 합한 과일의 개수가 아니라 과일의 개수가 아니고 귤의 5분의 3이라고 했는데 그 상황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접근을 하게 됩니다. 문제를 잘 읽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자, 우리의 방법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사과와 귤이 합쳐서 48개가 들어있었는데 사과의 개수가 귤의 5분의 3이라고 그랬어요. 자, 앞에서 우리가 맨 앞에 했었던 것처럼 사과는 귤의, 만약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자, 얼마이다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사과는 귤의 그러면 귤이 뭐가 됩니까? 기준이 되고 사과는 비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준이 이만큼 있었는데 기준에 대해서 5분의 3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귤이 5라는 거죠. 귤이 5라는 거고 그러면 사과는 그것에 대해서 5분의 3이니까 작잖아요. 그래서 얘가 5일 때, 자, 귤이 5일 때 사과는 3에 해당하는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귤이 5개고 사과가 3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전체 과일의 개수는, 사과와 귤의 개수는 48개였습니다. 자, 상당히 까다롭죠.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이들 수준에 따라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법 1을 보면 여기서 귤하고 사과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만약에 귤이 5개라면 사과가 몇 개다? 사과가 3개다.
그럼 합쳐서 8개인데 이것은 문제에 48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자, 이렇게 해서 시행착오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귤이 5개일 때 사과가 3개였는데 그럼 귤이 10개라면 귤 5개당 사과 3개라고 하는 것도 그 정도는 또 알아야지 이런 접근이 가능한 거죠. 귤이 5개일 때 사과가 3개였는데 그럼 귤이 10개라면 사과는 몇 개가 되는 거죠? 사과는 6개인데 자 이렇게 하면 16개다. 이거는 안 되는 거다라고 해서 몇 번 해본 다음에 귤이 만약에 30개가 된다면 사과는 지금 몇 배예요? 6배잖아요. 사과는 18개가 되기 때문에 더하니까 48개. 아, 자, 이거는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48개가 답이겠구나. 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접근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접근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자, 방법 2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것처럼 그림을 그려서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개의 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우리가 이 관계를 알았다면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전체가 다 몇 개라고 그랬냐면 48개라고 했는데 하나, 둘, 셋, 넷, 5, 6, 7, 8개의 칸입니다. 그럼 한 칸에 해당하는 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6이 되는 거죠. 자, 한 칸에 해당하는 수는 6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기준이 되는 게 귤이었었고 비교가 되는 게 사과였습니다. 그러면 귤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귤은 30개가 되고 사과는 18개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귤은 30개고 사과는 18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해서 이렇게 해서 몇 대 몇인지 계속 찾아가면서 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이 관계를 그림으로 그려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띠 그림을 이용을 해서 설명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 아버님들,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잘하셨던 아버님들이 아이들한테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과의 개수를 모르는데, 자, 사과의 개수를 x라고 하자. 그러면 귤의 개수는 사과의 개수의 5분의 3이니까, 자, 5분의 3이지? 더하면 x 더하기 5분의 3x는 5분의 8x인데, 5분의 8x가 48이야. 그럼 x는 48 곱하기 8분의 5가 돼서 약분을 하니까 6이고 6, 5, 30 해서 x가 30이고 여기다 30을 넣어주면 귤은 18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계셔요. 지금 아이가 몇 학년이죠? 아이가 기껏해야 3, 4학년이에요. 이런 설명을 하면 머리에 쥐납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이 방법 1이나 방법 2로 해서 하다가 보면은 나중에 뭐 6학년이나 중학교 올라가서 이런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접근 방법은 이런 과정이 머릿속에 완전히 들어가 있었을 때 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설명하지 마시라고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물론 한 100명 중에 1명, 1000명 중에 1명 정도 아이들 중에서는 또 이런 알고리즘을 잘 사용하는 아이도 있고 그게 단순히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이해해서 하는 아이들도 있긴 있습니다. 자, 그런 아이들한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전혀 준비가 안 된 어린이들한테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가는 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B로서의 분수 내용 알아보았는데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개념 설명하기. 첫째, 기준에 대한 비교. 둘째, 문제 해결 알아보았습니다. 활동으로 개념 익히기에서는 바둑돌과 리본을 사용한 문제 알아보았고요. 오답 분석과 설명하기에서는 B로서의 분수 개념이 들어간 문장대 문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B로서의 분수 개념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니까 분수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관계를 나타내기도 하잖아요. 그것이 실제 값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수의 2분의 1이 뭐 40일 때 어떤 수는 얼마인지, 자,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이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쉽게 하느냐?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그 띠를 사용을 하게 되면 좀 더 쉽거든요. 아이들이, 그리고 활동으로 개념 익히기에서 알아본 바둑돌을 스스로 나누어 보면서 하는 그런 활동을 하셔서 아이들한테 좀 쉽게 동시적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